여러분의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겁니다. 밥 프록터.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약한 주의력과 상상력 부족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만 한계가 지어집니다. 알다시피 저는 워너 본 브라운 박사의 말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존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우주 개발의 아버지 격인 최고의 과학자 워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달에 갔다가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박사는 5단어로 대답했어요. 굳건한 의지라고요. 의지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의 인식, 의지, 이성, 상상력, 기억력, 그리고 직관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고차원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동물들과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빌은 당신은 집중력 부족에 의해서만 한계를 가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워너 본 브라운 박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의지는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의 저자 힐이 말하기를 상상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 중 가장 놀랍고 기적 같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어요. 상상력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겁니다.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겁니다. 당신의 시간을 과거에 쏟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겁니다. 밥 프록터. 모래시계의 유리 속 모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밑에 있는 모래는 과거를 뜻하고 위에 있는 모래는 미래를 뜻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옳은 생각을 가진다면 위대한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어요. 미래를 뜻하는 위쪽 모래는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의 모래가 위에 남아있는지 말이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의 할머니는 저를 잘 길러주셨어요. 어머니랑 같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어릴 적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할머니 나이가 6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저의 인생 내내 할머니께선 항상 하는 말이 있었고 이 말을 매일 들었죠. 난 금방 갈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가 절대 안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우리도 원치 않았죠. 할머니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4세요. 할머니는 60세부터 94세까지 금방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밥 예이치라는 친구였죠. 밥과 저는 항상 같이 다니고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흔히 말하기를 단짝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보다 2, 3개월 생일이 빨랐는데 운전면허를 일찍 취득했어요. 밥은
트럭을 몰았을 겁니다. 하지만 1951년 7월 9일 밥은 킹스턴 로드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어요. 댄포드 길로 빠지거나 킹스턴 쪽으로 쭉 가는 갈림길이요. 밥은 킹스턴 로드 쪽으로 내려가는 중 길 중간에 콘크리트를 지나쳐 가야 했어요. 밥이 그곳을 지날 때 그는 그대로 콘크리트를 들이받았고 16살에 그의 시간은 다했어요. 그건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절대 못 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밥에게 그 사건 30분 전에 위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남아있는지 물어봤다면 그는 말했겠죠. 최소 50년? 30분도 남지 않았지만요. 우리 모두 오늘 밤에 잠들 거라고 믿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내일 밤에도 잠에 들겠죠. 하지만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당신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절대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몇 분은 이혼을 하거나 몇 분은 파산이 났거나 몇 분은 과거에 끔찍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끝난 겁니다. 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에 집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모래시계의 정말 작은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요. 모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흐르는 모래가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당신의 시간을 과거에 쏟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자동차나 집과 바꾸고 싶나요? 목표에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밥 프록터.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왜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작정 목표를 세우지 말고요. 대다수는 목표를 제대로 못 세워요. 그들은 좁은 차원의 의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돈을 좀 더 마련하고 그와 그녀가 날 돕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럼 할 수 있어. 목표가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목표와 인생을 맞바꾼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인생과 바꾸는 거죠. 당신 인생을 차나 집과 바꾸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목표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배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어디서 돈이 생기고 도움을 받을지 일체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세요. 마음을 이리저리 배회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출발점이에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이미 해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으면 됩니다. 그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다면 제가 알아내지 못했겠죠. 나는 목표 카드를 지니고 다녀요. 항상 목표 카드를 플라스틱 커버에 넣고 다녀요. 이것을 만지고 목표를 적으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글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뇌세포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뭔가를 만지면 감각 인자에 영향을 미쳐서 중추신경계를 통해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목표한 이미지가 마음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을 몰랐지만 멘토가 목표를 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카드에 적었어요. 그런 뒤에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표 카드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주는 대로 급여를 받았고 항상 빚이 있어서 빚을 생각했었어요. 내가 배운 것을 말해보자면 당신 목표가 빚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평생 빚에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나는 빚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돈 버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하기를 청소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소 사업을 시작했고 980달러를 빌려야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나 같아도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줬을 거예요. 아무도 내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고 기계와 물통, 대걸레를 사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둘씩 늘어갔어요. 첫 해에 17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가 넘었어요.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런던 사무실들을 청소했어요. 그리고는 내 사무실을 열어서 청소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전부 누군가가 한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에는 믿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프록터. 두말할 나이가 없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믿기 시작합니다. 1900년 무렵 윌리엄 제임스가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 생각이 당신을 에워쌉니다. 당신이 그 생각과 결합되면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질문.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느 수준까지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확고함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 안 해요.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질문.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뭔가를 생각하고 시각화하면 한 번에 창조를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현실에서 창조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마음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걸 물리적 세계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좋으니까요. 따라서 나이, 시간,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잠을 깨우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죠. 1m 남겨두고 목표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쫓았던 거예요.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세우는 이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영감이 안 떠올라요. 당신이 원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합니다. 열망은 우리 본연의 실체에서 나옵니다. 열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될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우린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바쁜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하죠. 당연히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이룰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뭔가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포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포기하도록 지시받은 거예요. 돈도 없고 방법을 모르고 도움을 줄 사람도 모르니 포기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번뜩이는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목표를 정했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속 열망을 추구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것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끝내기 전에 시작하지 마세요. 인간은 시작하기 전에 끝낼 능력이 있습니다. 짐 론. 수학이 이미 끝난 것을 볼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습니다. 단지 믿음 하나로 가능합니다. 핵심 어구는 믿음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는 법이에요. 어떻게 여기 호텔이 생겼죠? 누군가 이 건물이 빈 것을 보았겠죠. 호텔이 이곳에 있기 전에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가 볼 수 없었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존재 이전에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흥미롭죠? 호텔을 언제 짓기 시작해야 할까요? 철학적 묵상의 좋은 질문이에요. 언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할까요? 언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끝내자마자, 끝내기 전에 집을 짓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이 벽돌을 나르는데 누군가 와서 뭐 하세요? 하고 묻는다면 당신은 벽돌을 나르고 있어요 라고 할 거고, 뭘 짓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보 같은 거예요. 끝내는 것을 보기 전에 말이죠. 사람은 끝낸 뒤에 시작하는 훌륭한 능력이 있어요. 이런 옛말이 있죠. 부화하지 않은 닭은 새지 마라.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닭을 셀 수 있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을 본 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보기 시작하세요. 무엇을 이룰 것인지, 어디에 갈 건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미 완성된 더 나은 순간을 그리세요. 스스로를 그 안에 이미 가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스타 배우 밥 커민과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정하고 행동하라.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이다. 배우로서 저에게 훌륭한 연기 팁을 줬어요. 원하는 것을 정하고 이미 당신 것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끝내기 전에 시작을 하지 마세요. 인간은 시작 전에 끝낼 능력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삶의 코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이죠. 그 어떤 종도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은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겨울에 거위는 날아가죠. 얼마나 자주 날아갈까요? 매년 겨울마다 날아갑니다. 당신이 거위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올해는 서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야. 거위는 그냥 그걸 무시할 겁니다. 거위는 결정을 내리거나 더 나은 충고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유전자 코드 본능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적으세요. 인간은 제외예요. 인간은 그들 인생의 코스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첫 5년을 망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다음 5년을 보낼 수 있어요. 제 처음 경제적 6년은 파산이었고 그 다음 6년은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거위가 아닌 것을 알아챘어요. 첫 6년과 다음 6년을 똑같이 했나요? 아니요. 두 번째로 6년을 첫 6년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정보와 조언들을 이용하고 실수를 고치고 철학을 다듬으세요. 다음 6년은 처음과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그 어떤 종도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면 움직일 수 없죠. 나무가 주변 모든 영향을 흡수한 후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죽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북, 남, 동, 서, 여기서 살다가 저기로 갈 수 있죠. 당신의 인생의 길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다음 핵심은 이겁니다. 5년 뒤 당신은 도달할 겁니다. 질문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현재 노력과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5년 뒤 어디에 도착할까요? 5년 뒤에 두 경우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잘 설계되어 있는 도착지에 이르거나 두 번째로 혹은 계획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겠죠. 장담하건대 5년 뒤 여러분은 계획되지 않는 곳에 도착하기 싫을 거예요. 분명 대부분은 입기 싫은 것을 입고 원하지 않는 차를 몰고 원하지 않는 곳에 살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처지일 거예요. 간단히 그 이유는
당신이 더 나은 도착점을 계획하지 않아서예요. 10대들에게 흥미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기록하세요. 일찍 시작할수록 행운은 당신 편이에요. 일찍 시작하면요. 모든 행운들이 기다릴 겁니다. 일찍 시작한다면요. 합리적인 것을 늦게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적다면 과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결정은 원치 않으며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차피 불가능할 거야. 쉽게 이런 태도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우린 시간이 있어요. 다음 10년 동안, 다음 20년의 시간이 있어요. 다음 30년의 시간도 있어요. 지금부터 5년 뒤에 여러분이 그리던 곳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도착지의 끝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도착지를 하룻밤에 바꿀 수 없어요. 5년 걸릴 도착지에 내일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룻밤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또한 기존의 선로를 벗어나 갈아타는 것은 큰 것도 아니에요. 단련의 몇 가지 결심, 배움의 몇 가지 결심, 습관, 행동 변화의 몇 가지 결심, 무시했던 계획을 다시 세울 결심, 빠르게 건강을 바꿔보죠. 하루에 사과 하나로요. 어머니가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거대한 비전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여정입니다. 저도 25살에 리스트가 없었지만 바로 변화를 시작했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주 빠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7년도 안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멘토를 만났을 때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5, 6년 후 다른 곳에 도착했겠죠. 아마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굶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생산성의 즐거움, 시장에서 가치가 있어지고, 가족에게 가치가 있어지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어지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면요. 주변 환경 혹은 그 무엇이든 저를 위해서 정렬이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모든 것들이 재배열됩니다. 그 원리조차도 몰라요.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연한 환경들의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게 된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 일이 일어나고 이 문이 닫히고 저 문이 열려야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 수많은 방향으로부터 지금 우리 모두 여기에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저는 그것을 반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흩어집니다. 론다 번. 저는 그다지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괴롭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괴로운 삶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시크릿에도 쓰여 있지만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되풀이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면 그 감정을 내면에 밀어넣어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억눌렀던 감정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화를 억눌렀다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자극하려고 들 겁니다. 당신이 눌러놨던 화를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낸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끌어안듯이 곁에 가까이 가져오는 상상을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1초에서 2초 강해진 뒤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걸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밀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눌러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씩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저는 그것을 반깁니다. 그럼 그 감정은 흩어집니다. 다시 그 감정이 돌아와도 원래만큼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약해져요. 그러면 그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감정을 허용하는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저는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루이스 하우즈.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론다번.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론다, 너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라든가 넌 형편없어 라고 한다면 방어적으로 대할 건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 그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에고가 하는 말이지 진짜 그들은 아니에요. 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누군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저에 대한 비난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요. 누군가가 론다, 당신 책은 지긋지긋해.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별의별 비난을 퍼부어대고 온라인에 온갖 악성 댓글을 달아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네, 끄떡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이 감정을 끌어안을래 라고 말한다고요? 네,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군가 화난 것을 보면 큰 연민이 일어나요. 화난 감정이 내면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들도 어쩌지 못하죠. 마치 압력솥 같아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닌 거죠. 가족이 당신을 비난하고 화를 낸다면 그들 내면에 화가 가득 억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의식이 기회를 외부에서 필사적으로 찾아요. 화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면 너가 맞다고 하는 거죠. 인정해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제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을 막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을 그어서 당신이 중심에 서고 감정이 휩싸이지 않게 되면 놀랍게도 상대방이 순응하게 돼요. 미안해, 몰랐어 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에게서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면 작업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 내면에 가치 없다고 여기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발현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모든 파워를 지녔어요. 저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죠. 저는 진실을 추구했어요. 제가 진실을 추구했던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말하는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고요. 마음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바보 같아. 라든가 팟캐스트에 나가서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든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발표를 해야 되거나 하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할래? 하며 마음에서 떠들어댑니다. 마음에서 독서를 쏟아내면 온갖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나빠져요. 저는 더 이상 마음 때문에 괴롭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